HTTP. 장준 지음 HTTP 심리진단법이라 사례를 통해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했는데, 사람은 다양한 얼굴의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심리적인 진단이 되어졌는지 2001년도 8월 25일 지난해 나왔네요. 사례를 통해서 9월 말에 정신분석적인 진단 투사 HTTP 사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정신분석이 언급하는 무의식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재미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장면에서 사람을 만난다면 해야 하는 것은 아마 라포 형성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사례 공식화를 통해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사람을 어떻게 종이별로 나눌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과정은 설령 잘못 사람을 보게 하는 고정관념을 철지한정 치료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한다. 상담 심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심리치료 종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내담자는 다르지만 아무래도 심리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책임감이 막중한 듯하다. 이렇게 서론을 보고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많은 임상 장면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무의식은 존재한다. 무의식. 이는 자동적인 내담자, 즉 성격 장애인 사람에게 흔히 드러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병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 그러한 듯하다.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부인과 해리를 통해 고통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투사검사는 심리치료 종사자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투사검사 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이 책은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쓰였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서술을 했다. 지리산에서 심리검사의 이해 및 활용은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심리검사를 필요로 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 고전적인 정신분석점, 두 번째 현대적인 정신으로 두 가지 정의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죠. 정신분석적인 진단은 이 책은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대해서 사람을 분석하고자 하는 책이다. 당신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검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투사검사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투사검사라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한 개인이 우울하다고 호소하며 무기력감을 호소한다. 의사는 면담 방식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다양한 검사를 해볼 수 있다. 약을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효과적이므로 우울한 정도 및 양상을 고려하면 그러한데,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종사자에게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매우 핵심적으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전자와 같은 내사형 우울을 드러내는 경우에 비난의 화살이 말 그대로 내사 인트로젝션이 된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대상이 없었거나 내담자는 내사하는 방식이 옳음을 학습했을 것이다. 후자와 같은 우울형 드러내는 경우에 치료는 꽤나 곤란해진다. 의존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가져주길래 이런 행동을 유지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깊이 파고들기 싫다면 간단히 말해도 좋다. 내사형 우울은 힘들 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고, 의존형 우울은 힘들 때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 장면에서는 DSM-5 진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치료를 진행한다. 당연히 우울증 환자라고 다 똑같지가 않다. 많은 치료자는 알겠지만 임상 장면에서 실시되는 많은 검사들인 비단 아동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투사검사는 말 그대로 무의식을 투사하는 빈 스크린을 제공하여 그 속에 정보를 얻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면서도 방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 치료자가 투사를 솔직하기만 할 것이라 말한다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치료자는 마치 과도하게 자신이 행복한 처럼 꾸며낼 수도 있고 괜찮은 척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책에서 되도록 정신분석적인 용어를 해석해서 해석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무의식을 드러내는 양상에 있어서 성격이 생겨난 어린까지는 모르더라도 구분 방법은 알아야 한다. 빨간색이 가지는 시각적인 효과, 다양성, 쓰임새는 모를지언정 한 개인이 빨간색인 것을 알아채고 분류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장에서는 투사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특히 정신역동성적인 심리치료를 행하고자 하는 치료자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정신역동 사례 공식화해서 이름해서 이렇게 외상경험, 신경증 경계선 정신병, 반사회성, 자기애성, 분열성, 편집성, 우울성, 양극성, 피학성, 강박성, 연극성 이렇게 해서 통찰 지향적, 관계 지지적 접근을 해서 차트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군요. 아이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작성 예시는 호소 문제의 과거력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앞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조사하는 조사자의 입장에서 투사검사의 다각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면은 투사검사의 장점은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우울합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질문해서 사실 이러한 심리검사든 이 책을 작성한 이유는 이러한 검사는 종합체계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연구되며 사용되고 있다. TXT 검사, CAT 검사 이런 검사가 있는데 뭐 이 검사는 넘어가고 소름 부분 넘어가고 HTTP 검사란 뭐냐? 사실 HTTP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들과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한 가지 도구만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는 말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책을 접하는 심리 전공자라면 알겠지만은 애초에 투사 검사라 하는 것은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를 이용한 기술이다. 무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니 치료자가 빈 스크린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버리는 소리와도 같다. 이러한 면에서 HTTP 검사는 상당히 직설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투사 검사들은 일정 자극을 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나 HTTP 검사는 주제를 주어주고 그림을 그린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치료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검사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검사인가? 내담자가 몇 번이고 그림을 그린다면 매 순간 그림이 달라질 텐데 그렇다면 내담자의 성격도 계속 변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자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확실한 듯하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매우 주관적인 검사이므로 치료자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몇 번 HTTP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은 집 나무 사람 세 가지 요소에 공통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수 있으며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오는 전 의식의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치료자는 말 표현을 수 없는 무의식의 저지에 대해서 언어화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HTTP 검사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HTTP 검사는 연필 종이 4개 적게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 명료한 검사이다. 사실 KF가 아니겠나? 이렇게 검사의 유의사항은 무엇을 먼저 이렇게 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관찰 요소는 그림을 피검사 이제 그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림을 받았을 때에 치료자가 하기 쉬운 실수는 그것을 마치 요리를 맛보듯 평가하는 것이다. 몇 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깊이 있는. 자,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뭐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 색깔은 어떤가요? 이렇게 무조건 솔직한 느낌을 말하라. 만약에 내 남자가 음식을 새까맣게 태워 만들었음에도 당신이 맛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치료자가 무식하다 또는 진실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요리는 맛의 우위를 정말 정할 수 있지만 그림의 가치나 평가를 내리려 하지 마라. 평가는 우리는 내담자의 그림 솜씨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째서 그것을 그리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야지. 전반적으로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당신의 그림은 상당히 나쁘군요, 좋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 해석에 혼란이 온다면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도록 하라. 첫째는 그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림 표현했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당신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하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책에 나와 있는 해당 유형을 참고하자. 그래서 상대방을 해보자. HTTP 검사 관찰 색임표는 태도, 소요 시간은 그림 순서, 지우개 위치 뭐 이렇게 해서 태도는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대충 그리느냐, 성실히 임했느냐에 따라서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꽃 하나를 그렸다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표현과 노력을 성실히 한 경우에는 그 꽃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난 많은 뜻이 담겨있다. 반대로 매우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하나 그 과정이 거침없고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그림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그림으로 말하고 싶은 말을 의도해야 합니다. 그림 검사는 말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검사를 접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려야 하느냐, 그럼 뭐 이런 무슨 의미를 가느냐 대충 아니겠다. 단 작대기로 사람을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세요. 흔히 말하는 쫄라매는 사람의 표현을 암묵적으로 암호화하며 알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그림이 유치원생의 그림처럼 둔탁하고 유아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그림 계열에 종사하거나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또는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보통 유치원 수준의 그림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 매우 쑥스러워하므로 칭찬을 하며 격려해 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그림 그리는 태도가 성실한가? 태도가 성실하다면 흔히 그림 검사에 흥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림 그리는 것 참 불성실하다. 나의 경우에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분이 적었다. 그 이유를 찾자면 검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친밀한 경우에 검사를 부탁하여 라포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첫째,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가난하다 여러가지 뭐 피는 여러가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시기적절하게 조심히 언급을 해봐야 할 것이다. 저는 뭐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부분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째는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아직 낯설거나 적대감을 감을 가진 경우에는 아직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억지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가 들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의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 마음이 문이 안 열려 있는데 함부로 손님이 집에 무턱대고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제가 느끼기에 당신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내담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지켜보도록 하라. 자신을 방어하는 형상에도 특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양성이 존재한다. 부분적인 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라포 사이의 특정 감정이 나타난다면 치료자는 그에 대해서 실마리를 꺼낼 수가 있다. 셋째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 그리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든다. 비전공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곤 한다. 특히 그림에 대한 연이 없던 사람들이 이런 양상을 보이니 일반적인 경우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이 참 나는 왜 이리 그림을 못 그릴까. 당신은 뭐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그림 자체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자가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치료자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측되기 어렵고 난잡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간혹 관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 맥락이 전혀 안 맞는 거, 소름이 끼치는 그림, 사람을 토막내는 사람. 우와, 이건 만약 이에 해당하는 그림이라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강렬한 감정을 쉽게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림은 다양한 색깔로 낙서가 된 어지러운 배경에 그린 다양한 색깔을 쓰셨네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잘 모르겠어요. 강렬한 색깔. 이에 해당하는 그림이라면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는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타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자. 심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모한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로 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치료자는 거기에 대한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